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 관련 고민 참 많으시죠? 저희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본격 기후 상담소 오픈했으니까 gkr@greenpeace.org로 주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네, 오늘 오프닝을 공교롭게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네. 또 정은쌤이 오늘 자리를 비우셔서 새로운 초대 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네, 제 자리를 노리고 나오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네, 네. 본인의 직종이 무엇인가요? 직종이요? 직종이요? 아니, 본인의 뭐지? 사무직이요. 저는 네. 네. 그 데이터 액티비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풀국조사 관련해서 녹음했을 때 한번 출연하셨었죠? 맞아요. 우리? 그때도 이제 제가 없었을 때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제 자리를 노린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니까 이제 곧 제 자리를 뺏어가겠네요. 빈자리만을 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다운쌤 연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댓글 소개 먼저 해주시죠, 한스쌤. 네, 팟빵에서 소라플라이 1님께서 200회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항상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팟빵에서 9989577님께서 200회나 됐군요. 축하드려요.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가족 사연들도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과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200회 특집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정확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다경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200회 특집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에서 16F님, 그리고 팟빵에서 된사람되기님, 홀릴라님, 1064-9863님, JGSFF님, 쓰리걸즈님, 맘뜰살뜰님, 그리고 유튜브에서 김예은님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8월 11일 금요일까지, 오늘이죠. 방송된 날 오늘 당일까지 본인 확인 및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닉네임, 이름, 연락처, 주소를 gkr@greenpeace.org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아, 더워 죽겠다. 뭐야, 불러놓고 왜 에어컨을 안 켜? 야, 지금 전기세 얼마나 나온 줄 알아? 에어컨 코드 뽑았어. 야, 너는 무슨 그린피스 후원자라는 놈이 에어컨은 에어컨이요. 에어컨 키면 다 환경 파괴되는겨. 시끄러. 여기 옥탑이야. 너 그러다 더위 먹어서 큰일 난다니까? 리모컨 어딨어, 리모컨. 야, 더우면 저희 가서 샤워를 하든지 등목을 하든지. 전기세가 더 무서워. 야, 그리고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따뜻한 집도 있고 말이야. 이게 따뜻한 집이냐? 더운 집이지? 온실이야, 온실. 내가 옛날에 보내줬잖아. 더우면 에어컨을 틀라는 기사 봤어, 안 봤어? 그런 것도 있어? 야, 전기세도 전기세인데 들어봐. 에어컨 쓰면 전기세 나가잖아. 그런데 전기는 화력 발전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고, 그러면 날씨가 더 더워지고, 그러면 또 에어컨을 더 세게 틀고, 그러면 전기세가 또 나오고, 이러쿵저러쿵. 내가 그거 아니라고 보내준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일단 PC방이나 가자. 여기 뭐 있겠다. 아우, 더워. PC방 가는 거 솔루션 맞아요? PC방 가는 거 솔루션입니까? 아니, 근데 네. 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나가자라고 그쵸.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그 쌤들의 찐텐이 나온 것 같아서 뭔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역할에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저도 겨울에 또 난방비 한 880원 정도 나오고요. 쌤 여름에- 패딩 입고 자세요? 저 한스가 줬던 네. 전기 장판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줬으면 전기 써줬습니다. 장판으로 네. 겨울을 났습니다. 에어컨 이번에는 여름에 얼마 나왔나요? 그러면 전기세? 그건 좀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집이 네.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뭔데요? 뭔데요?
집에 좀 하자가 있어서 아 맞아요. 좀 네, 좀 고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보수 중이군요. 네, 얼른 네 좋은 집으로 네, 옮기시기 옮기시길 바라고요. 바라면서 네. 여기서 사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진짜 이 더위에 밖에서 더위를 참다가는 진짜 큰일이 납니다. 네, 지금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온열 질환 감시를 시작한 5월 20일 이후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1,719명, 그리고 추정 사망자는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 질환자는 이제 45.3%가 늘어서 약 1.5배가 됐고, 추정 사망자도 6명에서 3.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감시 체계가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데 지금 아직 반도 안 왔는데 지난해 전체 온열 질환 발생자 1,564명과 사망자 9명을 이미 넘긴 거죠.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숫자는 더 커질 텐데 네. 다운쌤은 폭염 느끼고 계신가요? 저 어제 네.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네. 헬스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요? 헬스장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더 덥지 않나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헬스장하고 집까지 거리가 5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집에 와가지고 씻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왔는데 네. 헬스장에서 샤워했는데 집 와서 샤워를 또 했어요. 그 사이에 땀이 나가지고. 아, 너무 최악이네요. 네. 그럼 이런 폭염에선 어떻게 국가에서는 행동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네,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이 따로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우선은 이 더위와 관련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자주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림을 통해서 폭염 경보 이런 것들이 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뭐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더운 날씨에 괜찮다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꼭 실내나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시고 물을 최대한 많이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아까 상황극을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한스쌤은 환경단체를 후원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운쌤은 또 이 에어컨 틀면 뭐 화석연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네, 사실 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에어컨 같은 물건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지금같이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 더운 날에 안 쓰는 것보다는 쓰냐 마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어컨을 쓰냐 마냐 말고도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어컨을 쓰는 것입니다. 네, 사실 에어컨을 쓰지 않는 캠페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렇죠. 덥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 지금도 그럽니다. 등록을 그쵸. 해라. 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저는 데이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을 좀 살펴보면 전기 사용량의 50% 이상이 산업시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잠깐 가동하지 않다고 해서 국가 전체 전기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인데요. 내 아이, 그리고 내 가족, 내 동료가 더위에 허덕이는데 에어컨을 켜지 말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결국 해결책은 무조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서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쾌적하게 여름을 나면서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이번 더위를 어떻게 잘 피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스쌤은 어떤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계신가요? 이제 라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예전에 저희 윗세대에서는 이제 호캉스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은행에서 피서를 피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아, 은행 좋죠. 네, 은행 완전 에어컨 빵빵하고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게 여러분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 외에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아, 네. 저희 집은 사실 30년이 더 된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 물 점검을 한다고 한 10일 동안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차가운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로 샤워를 하면 정말 이 더위 싹
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네. 그래서 물을 끊어버리는 거죠. 단수, 뜨거운 물 끊기.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뜨거운 물 끊기를 단수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저희 집은 네.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네. 장마뿐만 아니라 약간 노후된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좀 하자면 또 슬픈 이야기인가요? 네, 네. 저희 집 전기가 이제 끊기기도 했고 어머. 그리고 이제 단수도 돼가지고 지금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나올 때 네. 저희 원룸이라서 창문이 없거든요. 근데 등이 나가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프레시를 켜가지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네. 너무 정말 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는 다운쌤의 사연을 좀 네, 갖고 와서 갖고 와서 저희들이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건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네. 시원한 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중한 것인지. 자원인지 깨달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여름에 저희가 그쵸. 이런 무서운 이야기로 이런 더위를 좀 이겨냈던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번 다음에 모여서 괴담이라도 하나씩 나눠볼까요? 네, 소재는 제가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운쌤이 그냥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에겐 최근 고민이 생겼어요. 여태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못 가봐서 올해는 꼭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족여행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빠, 우리 진짜 여행 언제 가는 거야? 맨날 간다고 하면서 다른 애들은 다 체험학습 내고 어디 놀러 가는데 우린 언제 가? 우리 아들 엄마 아빠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디 갈 데가 없어. 전 세계가 난리야 난리. 여보, 우리 작년에 가려고 했었던 그리스 여행도 폭염 때문에 취소했잖아. 올해도 유럽 쪽은 힘들겠어. 아휴, 그러게. 지난번에 다운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보고 산토리니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지금 거기는 폭염에 산불에 난리도 아니래. 다운이가 뗐어도 어쩔 수 없어. 전 세계가 지금 펄펄 끓고 있다고. 아휴 참. 여보, 그럼 남미는 어때? 거기는 남반구니까 우리랑 날씨 반대 아니야? 아, 당신 뉴스 못 봤구나. 왜? 거기 겨울이잖아. 좀 춥더라도 차라리 그런 데가 낫겠어. 다운이 데리고 가기엔. 엄마 아빠, 우리 남미 가는 거야? 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아싸. 아니 거기가 겨울이 맞는데 지금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는 마을도 있고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있다네.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여행 못 간다고? 뭐야, 나 갈 거야. 갈 거라고. 나도 해외여행. 네, 금쪽이가 이제 울면서 사연이 끝났습니다. 맞아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도 폭염 때문에 지금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도 지금 만만치 않고 심각한 기후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유럽에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새 열대야다 뭐다 하면서 이곳저곳 안 더운 곳이 없는데요. 지금 열대야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날을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폭염들이 강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염을 그럼 경험했을까요? 네, 지난달 지구촌 인구 10명 중에 8명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을 경험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최소 20억 명이 7월 한 달 내내 기후위기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심했던 날은 7월 10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연구진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35억 명이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의 여파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상 거의 저는 그 7월 10일 지난달부터 현재가 이제 그렇죠. 8월 10일이잖아요. 거의 한 달 내내 폭염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비 아니면은 폭우 아닌 폭염이 계속 퐁당퐁당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별로 좀 자세하게 보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알제, 방글라데시 다카, 카메룬 두알라, 그리고 과테말라 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등
870개 도시에서 25일 이상 기후위기 영향으로 폭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체감한 게 맞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 남서부와 남부, 남동부도 이 극심한 수준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의 더위를 경험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맞아요. 그 미국 서부에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데스밸리가 정말 무덥고 거기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아, 거기에 실제로 그 화씨 온도계 앞에서 네. 인증을 찍고 여기가 얼마나 더운 곳이다, 폭염이 있다 이런 거를 인증하는 유행이 아. 미국에서 지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폭염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SNS 게시물 보면 네. 그 맨홀 위에서 막 계란 구워 먹고 맞아요. 뭐 계란 익히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한 데스밸리 챌린지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출퇴근하면서도 항상 챌린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출근하다 보면은 네.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를 온전하게 보내기가 좀 힘든데 물론 이제 저희만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더위는 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미래 세대는 얼마나 더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여름이 앞으로 남은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래 세대는 자기들이 배출하지 않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심각하게 겪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지구 평균 기온이 1800년대 후반에 비해 0.25도씨 정도 상승했을 때 태어났는데요. 현재 70대인 네. 그들은 평생 0.85도씨가 상승돼서 10년마다 기온 상승이 약 0.12도씨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1980년대 출생한 사람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0.4도씨 상승했을 때 태어나서 지난 40년 동안 0.75도씨가 상승이 됐으니까 10년마다 약 0.19도씨 정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거의 50% 빠른 지구 가열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희 그럼 미래 저희의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걱정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5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그 시대에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 안 했으니까 지금 약간 그렇죠. 막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 기후 재난, 이 심각한 지구 가열을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후 재난은 경제적 상황에 따르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모든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타격을 입었을 때 소득과 자산의 손실 비율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감이 구체적으로 잘 오지 않는데 어떤 위험을 겪게 되는 걸까요?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식량 불안이나 아니면 소득 손실, 생계 기회 박탈, 그리고 건강과 보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3억 명에서 36억여 명의 인구가 요 기후 위기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이상 기후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노출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물 안보가 좀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성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성이 낮은 나라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홍수, 가뭄, 폭풍으로 인한 사망률도 15배나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그런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기사를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기생충의 한 장면을 보면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인공 이제 송강호 가족은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성균 상대적으로 상류층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냥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이제 한편의 이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영화의 그런 장면들이 저희 현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가족분들에게는 어떠한 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 다운이가 네. 산토리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 맵스를 켜서 아, 산토리니를 보여주는 게 어떤가. 아 저는 이런 생각이 그렇다면 듭니다. 네.
뭔가 왜 해외에 가고 싶으니까 파주에 영어마을을 데리고 가면 어떨까? 아,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산토리니 마을도 있지 않나요, 국내? 그래요? 네, 제가 다운의 역할을 맡아서 좀 네, 이렇게 빙의를 해보자면 네.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좀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럼요. 네, 많은 것들을 좀 깨닫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만한 이제 국내 여행지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나요? 단양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시고 나면은 아,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알프스죠. 너무 좋습니다. 네. 단양 팔경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방송 광고 듣고 왔는데 오늘 다운쌤 녹음 어떠셨나요? 제가 다시는 왜요? 녹음을 하지 않겠다고 Why? 했는데 네. 저는 제 목소리를 듣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근데 여기가 바로 쌤의 자리예요. 네. 무슨 뜻이죠? This is your position. 제가 네, 여기 취직한다고 했었을 때 네. 여기 녹음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방송에 출연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입사하자마자 둘 다 했어요. 역시 쌤은 마음부터 뼛속부터 그린피스 직원이고 오늘 다운쌤이랑 함께한 것도 진짜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출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정한 말고 정다운 기후 상담소. 예.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다운쌤, 한스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